그만둘게요라는 한마디가 터진 그날, 이상하게도 모든 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며 내뱉은 그 짧은 말은 마치 무거운 돌을 물 위에 던진 것처럼 주변 공기를 순식간에 파문처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고 손끝조차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며 숨을 고르더니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단단히 굳어 있었지만 그 안쪽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끝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물으면서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둘이서만 해결하면 또 꼬이겠네. 셋이서 앉아 이야기하자. 박성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한 그의 눈빛은 곧장 두 사람을 향해 번갈아 움직였는데요. 지은호는 속으로 또 삼자대면이야? 도대체 왜 우리는 늘 셋이서야 하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피로감이 올라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은데 동시에 이 순간을 끝까지 보고 싶다는 모순된 마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고 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엉망이었어요. 카페 바로 위로 뚫어놓은 구멍, 아무런 상의 없이 창고 문을 멋대로 열어놓는 습관, 그리고 늘 되풀이되던 한마디. 정연수 선배 허락받았다. 이 말이 이지혁에게는 방패막이었을지 몰라도 지은호에게는 칼날이었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저절로 비아냥이 섞여 나왔습니다. 허락? 내 일터인데 왜 나는 사후 통보야? 왜 내 앞에서는 늘 정연수 선배가 먼저야?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이지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숨을 좀 쉬고 싶었어. 나도. 그 말은 의도치 않게 터져나온 듯 했어요. 설명이라기보다 자기 고백에 가까운 말투였죠. 처음 들었을 땐 지은호도 또 변명인가 보다 하고 치부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귓가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숨숨이라니. 요즘에 지은호에게도 그건 꼭 필요한 단어였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카페 운영, 밀려드는 인테리어 의뢰, 집안의 무게까지 짊어진 그녀는 자신이 숨 쉴 틈조차 없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 단어 하나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그 대화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건 커피 머신 소리나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이지혁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좀 쉬고 싶었어. 나도. 왜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남는 걸까? 짜증이 났습니다. 나도 숨이 필요한데 왜 나는 늘 내 숨을 뒤로 밀어야 하지? 왜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려야 하지?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깊이 공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같은 단어 앞에서 멈춰 선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카페에서 두 사람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부딪히고 불편했지만 묘하게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지은호는 의도적으로 차갑게 대하려 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숨이라는 단어가 다시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반대로 이지혁은 더 이상 당당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메모를 남기거나 최소한의 양보를 하려 했어요. 그때마다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변명 같았는데 이상하게 들리네. 나한테도 숨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이 작은 깨달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싸움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숨을 알아차리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쉬는 날인데도 머릿속은 더 바빴어요. 아파트 올수리 의뢰가 들어왔고 초기 설계의 도면을 그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치수를 다시 보니 바닥 난방 배관 동선이 말이 안 되는 구형 구조였어요. 아, 이건 공사비가 확 튀겠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박성재였죠. 내일 본부에서 우리 라운지 리뉴얼 PT가 있는데 샘플 도면 좀 보여줄 수 있어? 지은호 씨, 너처럼 공간을 사람답게 쓰게 만드는 눈이 필요해. 속이 뒤엉킨 밤이었는데도 그 제안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이지혁이었죠. 내가 오늘 선 넘었어. 미안.
너한테 안 묻고 뚫은 구멍이 사실 나한텐 살구멍이었어. 내일 오전 창고 정리해둘게. 길지 않은 메시지였는데 그 말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지은호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반복했는데요.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지은호가 오픈 준비를 하려고 문을 열자 창고 앞에 낯선 판넬이 세워져 있었어요. 손으로 밀어보니 슬라이딩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판넬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임시 가벽. 낮에는 닫아주세요. 밤에는 열어도 돼요. 소음, 먼지 차단 1차. 비용은 내가. 메모 끝엔 작은 화살표와 죄송이라는 글씨가 삐뚤게 달려 있었는데 그 삐뚤함 덕에 오히려 진심 같았어요. 지은호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치사한 능력은 있네. 그런데 최소한의 배려는 하네. 그날 오후 박성재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슬라이딩 판넬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브랜드 요소로 쓸 수 있겠다. 일과 휴식의 경계. 이름을 붙이자면 브레스 윈도 어때? 지은호가 이름은 너무 멋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고 웃었는데 그때 이지혁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경계가 있으면 약속도 생겨요. 낮엔 카페, 밤엔 사무. 일단 그 약속부터 다시 만들자. 어제의 당황한 표정은 사라지고 눈빛이 또렷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었구나. 자기 숨부터 살리려다 내 숨을 건드린 거였네. 약속은 단순했어요. 낮 10시부터 오후 6시는 지은호의 카페 시간. 판넬은 닫고 창고 문은 잠그고 집기류 반입 금지. 오후 6시 이후는 이지혁의 스튜디오 시간. 판넬을 열되 소음먼지 규정 지키기, 카페 동선의 방해 금지. 그리고 공통 규칙 하나. 서로의 시간을 침범하면 침범한 쪽이 다음날 아침 커피 30잔 값 벌점. 현실적이고 유치해서 오히려 지키기 쉬운 규칙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약속이 첫 번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낮 시간 창고의 답답함이 사라졌고 손님들은 바 뒤쪽에 어렴풋이 보이는 판넬을 궁금해했어요. 저 뒤엔 뭐가 있어요? 밤에만 열리는 디자인 스튜디오예요. 지은호가 그렇게 대답하면 손님들은 와, 낙하밤디네 하고 웃었죠. 낮에는 카페, 밤에는 디자인. 그 농담이 입소문이 되더라고요. 포스기 매출 그래프가 일주일 만에 살짝 올라갔어요. 지은호는 숫자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이지혁이 밤에 혼자 설거지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작은 깃발 하나가 펄럭였어요. 해본 약속이 통하네. 두 번째 변화는 박영나에서 왔습니다. 박영나는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죠.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있었는데요. 카페에 와서 잠깐 스케치를 하더니 말했어요. 여기 벽이 이야기를 붙잡아요. 전시하면 좋겠어요.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주말마다 작은 드로잉 전시를 열었고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다 자연스레 그림 앞에 서더라고요. 지은호는 작품 캡션을 손글씨로 붙였고 이지혁은 밤에 조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조독의 숫자를 적어놓고 박영나에게 전해주었어요. 붓질의 결이 살아나려면 300럭스보다 낮게. 포인트는 200.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밤에 조도 체크해주시는 사장님. 지은호가 웃으면서 사장님 아니고 그냥 숨 쉬는 사람. 이라고 받아쳤는데 그 말에 모두가 잠깐 멈췄습니다. 서로의 애쓴 마음이 겹쳐 보였거든요. 세 번째 변화는 일감에서 왔습니다. 박성재가 추진하던 본부 라운지 리뉴얼 PT가 열렸고 지은호와 이지혁이 함께 들어갔어요. 지은호는 동선과 소재를, 이지혁은 구조와 유지보수 비용을 설명했는데요. 둘의 호흡이 예상 외로 잘 맞았어요. 지은호는 소재는 오래 볼수록 질리지 않는 걸로, 촉감은 따뜻해야 해요. 라고 말했고 이지혁은 바로 덧붙였어요. 그래서 합판은 2형 등급 이상, 접착제는 포르말데이드 방출 0.5 이하 쓰자고요. 유지비가 줄어야 손님이 오래 머물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싸우는 척하면서 더 치밀하네. 모두 웃음이 터졌죠. 그 자리에서 1차 합격을 했고 구체 견적 요청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다. 싸우다 보니 같이 가네. 그 말을 들은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같이 가고 싶어서 싸운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네 번째 변화는 충격에서 시작됐습니다. 건물주 선배,
정현수의 카톡이 밤 10시에 왔어요. 민원 들어왔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 의혹. 내일 소방점검 동행.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은호 가슴이 쿵 떨어졌고 이지혁의 손에서 펜이 구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내가 뚫은 구멍 때문이네. 이지혁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박성재가 곧바로 들어와 말렸어요. 아니야. 판넬로 막았잖아. 규정 안에서 했어. 누가 고의로 흔드는 거야. 다음 날 점검팀이 들어왔고 판넬 구조와 환기 상태, 소음 기록을 꼼꼼히 봤습니다. 이지혁이 밤마다 적어놓은 소음 로그, 먼지 포집 수치, 판넬의 비고정 구조 증빙을 책처럼 꺼내 보여줬어요. 점검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결과는 경미사항 권고로 끝났습니다. 이 구멍은 구조체에 영향 없음. 임시 판넬은 가구리로 봄. 다만 방진 매트 추가 권고. 그걸 듣는 순간 지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이지혁은 내가 더 보완할게. 라고 짧게 말했고 박성재는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찾을 필요는 없어. 대신 더 잘하면 돼. 라고 정리했죠. 이상하게도 세 사람의 시선이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더 잘하기. 그 즈음 가족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다정은 묵직한 김치통을 두 손에 들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있었는데도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죠. 둘이 싸우면 김치가 제일 많이 줄더라. 싸울수록 더 먹어. 싸움은 몰라도 밥심은 챙겨야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엔 아이들을 오래 지켜본 엄마의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호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웃으며 김치통을 받아들었고 이지혁은 괜히 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 짧은 순간조차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죠. 이상철은 말수가 적었는데 그날따라 카페 한쪽 구석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묵묵히 커피를 마시며 매장을 둘러보는 그의 시선은 예리했지만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테이블 닦는 은호의 손길, 계산대에 서 있는 지역의 표정, 손님들이 잔을 드는 모습까지 차분히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숨을 쉬지. 그 말은 잔소리도 훈수도 아니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남긴 삶의 습관 같은 문장이었죠. 지은호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말이 은근히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맞다. 약속을 지키는 게 결국 숨통을 틔워주는 거구나. 그 말이 지역에게도 들렸는지 그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엔 조옥래와 김장수 두 어르신도 카페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늘 그렇듯 투닥거리면서 들어와서 메뉴판을 보다 새로 적힌 들깨라떼를 발견했어요. 이거 뭐냐 들깨라떼. 노인네도 마실 수 있어 좋네. 속 편하겠구먼. 두 어르신이 손뼉을 마주치며 크게 웃자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따라 웃었죠. 주문이 이어졌고 그날따라 들깨라떼가 유난히 많이 팔렸습니다. 어르신 손님들이 늘었고 카페 손님층도 넓어졌어요. 평소엔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날은 현금 결제 비율이 유난히 높아서 포스기 그래프에도 특이한 곡선이 생겼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던 지은호는 그 수치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층이 늘어났네. 이게 살 길이네.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카페가 새로운 숨을 얻었다는 실감이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갈등이 사람을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가족과 손님이 끌어다주는 온기가 분명 존재한다는 거요. 그리고 그 온기는 결국 자신과 지역이 버틸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요, 심리의 클라이맥스는 언제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별것 아닌 순간에 불쑥 찾아오더라고요. 닫힌 판넬 사이로 바 위쪽 작은 사각형이 희미하게 빛나던 밤이었어요. 그 사각형으로 스며드는 불빛은 아주 작았지만 둘 사이에 놓인 긴장된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했죠. 그때 이지혁은 스툴에 앉아 견적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또렷했어요. 숫자와 선, 계산식이 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딱딱한 글자가 아니라 카운터 너머에 있는 지은호에게로 향해 있었죠. 반대편에서는 지은호가 마지막 컵을 헹구고 있었어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 수건으로 유리컵을 닦는 소리가 차분히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 그 소리마저 뚝 끊겼습니다. 물소리가 멈추자 공간은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찼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뭔가가 바뀔 순간이라는 걸요. 그 정적을 깨고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나 그만둔다고 했던 거 취소할게요.
그 짧은 문장이 떨어지자 공기가 한순간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아주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 속엔 오랫동안 억눌러온 안도의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말을 꺼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나도 내 숨부터 챙길 거예요. 오늘 하루에 12번이나 다짐했어요. 너한테 흔들리지 않겠다고. 근데 같이 일하니까 이상하게 덜 흔들리더라고요. 일은 거짓말을 못하나 봐요. 그 고백은 울먹이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지만 묘하게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순간 이지혁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연필심이 흔들리며 종이에 얕은 흠집만 남겼죠.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너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흔들리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날 밤 둘 사이엔 어떤 화려한 제스처도 없었고 로맨틱한 장면도 없었어요. 손을 잡지도 시선을 오래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장 가까워진 밤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붙잡은 건 화려한 말이나 약속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단순한 진심,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서로의 숨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갈등이 끝난 건 아니지만 분명 새로운 시작선 위에 나란히 서 있다는 걸요. 그 다음 주 본부 라운지 리뉴얼 최종 PT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까지 도면 수정, 견적 협의, 목업 제작으로 정신이 없었는데요. 지은호는 결국 기존 도면 일부를 과감하게 비웠어요. 사람이 앉아서 쉬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놓고 우리 도면이 앉아 쉬는 걸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빈 공간이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빈 공간의 구조적 안정성을 설명했고 유지관리 매뉴얼까지 붙였어요. 발표실에서 가슴이 쿵쿵 뛰었는데요. 결과는 선정. 조건부였지만 그 조건이 또 우리한테 유리했어요. 실사용 2주간 데이터 제출. 카페가 바로 그 데이터의 실험장이 됐습니다. 조도, 체류 시간, 소음, 냄새, 고객 설문. 밤에는 이지혁이 기록했고 낮에는 지은호가 설문을 받았어요. 손님들은 즐겁게 참여했죠. 야, 우리도 본부 라운지 만든대. 그럼 여기 우리 사인이 최초 고객 데이터네. 입소문은 더 멀리 갔고 매출은 또 한 번 살짝 올랐습니다. 지은호는 그래프를 보며 이제 숨이 길어지네.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성재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거나 농담을 던질 줄 알았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얼굴빛은 심각했고 눈빛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늘 세상 쿨한 척 가볍게 농담하며 넘어가던 그였는데 그날만큼은 마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린 듯 진지했죠. 지은호 씨.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공간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컵을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고 이지혁은 서류를 덮으며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박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해. 그 말에 지은호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늘 고백을 가볍게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쿨한 듯 말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 컵을 더 꽉 쥐었어요. 그런데 이어진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런데 너희 둘이 같은 속도로 숨을 쉬고 있더라.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그거 보고 알았어. 이건 내가 억지로 끼어들면 망가지는 리듬이야. 그 순간 지은호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입술을 꼭 다문 채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러자 박성재가 말을 이었죠. 그래서 조건 하나만.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두의 시선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조건이요?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말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로의 일에 거짓말하지 말기. 순간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듯 짧게 웃었습니다. 사랑은 나중 문제야. 근데 일에 거짓말하면 결국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게 되더라.
나 그걸로 많이 망가져봤거든. 그 말은 멋을 부리려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뚫고 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게 있는 진심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쌓여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충고가 아니라 따뜻한 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치 너희는 나처럼 망가지지 말라는 부탁 같았죠. 그녀는 조용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박성재.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박성재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오랜 친구로서, 경쟁자로서, 한 여자를 두고 마음을 나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었죠. 미안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침묵, 서로에게 했던 상처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우정까지. 그 모든 게 고스란히 묶여 있었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친구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각자의 마음을 억지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꺼내놓은 시간이었어요. 복잡한 마음을 겨우 말로 묶어낸 아주 드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은 앞으로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는 예감을 분명하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 못한 반전이 하나 더 왔습니다. 카페 메일함으로 익명 제보가 도착했는데요. 라운지 PT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첨부 파일엔 우리가 만든 도면 일부와 콘셉트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가 들어있었고 전송 시간은 새벽 2시 41분. 모두가 얼었죠. 우리 팀 말고 이 파일 본 사람? 지은호가 물었고 이지혁은 즉시 로그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외부 유출은 맞지 않았습니다. 내부 테스트용 프린트가 카페 복합기에서 스캔된 흔적이었어요. 스캔 시점은 밤 10시 5분. 그 시간 카페에 있던 사람은 이지혁 혼자였죠. 모두의 시선이 순간 그에게로 쏠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지혁은 프린터 서랍을 열어보였어요. 스캔 버튼 잘못 눌렀나 봐. 저장 폴더가 클라우드 기본 폴더로 돼 있었네. 설정 미스였죠. 박성재가 긴 숨을 뱉었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음부턴 더블 체크.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긴장이 풀리자 허탈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해프닝 덕분에 보안 프로토콜이 더 탄탄해졌어요. 우습죠? 위기는 늘 허술한 곳에서 오는데 허술함을 받아 적는 순간 팀은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 나카밤디라는 작은 네온 사인이 켜졌고 슬라이딩 판넬은 손님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어요. 낮에는 들깨라떼 향이 부드럽게 퍼졌고 밤에는 펜과 줄자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건물주 정현수는 가끔 들러 요즘 민원 없어. 오히려 조용하네. 하고 웃었고 김다정은 새로 담근 열무김치를 두고 갔어요. 이상철은 말없이 카드 영수증 끝에 수고라고 적어놨고 조옥래와 김장수는 벽에 드로잉 앞에서 오래 서 있었죠. 그림이 우리 얘기라네. 어르신들의 말이 가장 정확했어요. 이곳은 누군가의 숨, 누군가의 일, 누군가의 사랑이 겹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 밤 지은호가 마감을 하며 말했어요. 나 예전엔 당신이 나를 흔들려고 일부러 여길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당신도 살려고 왔던 거였다는 거. 이지혁이 대답했어요. 맞아. 그런데 살다 보니 같이 사는 법을 배우네. 두 사람은 서로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같은 쪽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는 순간에 다음 이야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부 라운지 시공이 시작되면서 예산을 둘러싼 예기치 않은 과제가 뜬 거예요. 원가 상승, 대체 자재 승인 요청. 그 결정은 누가 해야 할까요? 지은호의 감각일까요? 이지혁의 계산일까요? 아니면 박성재의 리더십일까요? 사람마다 답이 달랐고 그 다름은 또 한 번의 파도를 예고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었고 숨을 나누는 법을 배웠고 일에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기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싸우면서 더 치밀해지고 치밀해지면서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질수록 카페의 하루는 더 잘 굴러가게 될 거예요. 처음엔 갈등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더 잘 풀리는 이유요. 서로의 숨을, 서로의 약속이 붙잡고 있어서였어요.
그리고 그 붙잡힘이 어느새 둘을 같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더라고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건 그 길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얼굴로 웃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